ઊંઘ હરામ કરી દેશે. 중국은 수십 년째 인도와 국경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 주력 자주포 PCL-181과 PLG-05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곳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 전투기를 띄울 수도 없고 탱크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포병이 승패를 가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는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맞서는 인도의 결정은 K9 자주포입니다. 그동안 인도는 총선 이후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최초 100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수량이 200문까지 늘어났습니다. 인도 육군은 이미 100대의 K9 바지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지라는 천둥의 힌디어입니다. 한국의 K9 썬더를 바탕으로 파키스탄과 중국에 걸쳐 긴 산악 국경을 가진 인도가 고지대 작전에 적합하도록 개량 과정을 거친 모델입니다.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통 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1개 연대분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인도군의 전투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K9 바지라 자주포는 적군을 상대한 작전에 매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2019년 이미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실전에서 K9 자주포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신 자주포 PCL-181의 수출형인 SH-1536문을 내세웠고 인도는 K9 바지라 10문을 배치했습니다. 이 실전 대결에서 K9 바지라는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던 반면 중국 SH-1536문은 모두 격파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PCL-181이 K9을 압도하는 최신형 자주포라고 떠벌렸지만 실전에서 그 실체가 완전히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SH-15는 포탄을 쏠 때마다 포신과 차체가 심하게 요동쳐 명중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고 지휘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바네 전 인도 육군 참모총장은 K9 바지라는 실전에서 무시무시한 힘을 내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리 육군에서는 K9 바지라 대신 킹콩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정도였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9 바지라 자주포는 52구 경장의 긴 포신을 채택해 15초에 3발 3분간 6발에서 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에는 155mm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 고폭탄 사거리는 최대 30km이고 K307 악력 감소 고폭탄의 최대 사거리는 40km입니다. 또한 탱크와 같은 트랙을 가지고 있어서 땅 위에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7톤이나 되는 무게에도 1000마력짜리 강력한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최고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포탑은 강철 구조여서 구경 14.5mm 기관총탄, 155mm 곡사포탄 파편으로부터 조종수와 장전수 등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탱크와 대포의 특징을 모두 겸비한 K9의 장갑은 적의 포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트랙은 모든 종류의 들판에서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도는 K9 바지라를 주로 사막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대치 상황으로 인해 산에도 배치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 험악한 지형, 영하 35도가 넘는 극한의 추운 날씨 조건에서도 K9 자주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였습니다.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강한 키트도 함께 보냈습니다. 극한의 온도에서 얼지 않아야 하는 배터리, 오일 및 윤활유를 포함한 9개의 품목이 키트에 포함됐죠. 인도는 이번 추가 도입하는 K9 자주포 전량을 중국 국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군이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인데요. 그리고 인도는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룬 쿠마르 찰라 인도 포병사령관은 지난해 포병의 날을 맞아 우리에게는 K9 자주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 육군의 기계화 타격 군단이 적의 영토에 깊숙이 침투하는 동안 K9을 통해 강력한 근접 화력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자주포 연대를 가져야만 우리는 국경 전체에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K9 바지라가 줄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이 한국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게 K9 자주포를 제공한 것이 매우 배은망덕한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중국이 운영하는 밀리터리 뉴스 영화판에는 한국도 은혜를 모르는 흰눈 늑대가 되는가, 인도로 대량의 무기를 보낸 한국은 영국과 작당하여 남중국해를 침범하려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를 간략히 번역해 공유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인도에게 많은 무기를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 침입하기 위해 영국과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 입찰을 하는가 하면 영국 방산기업과 공동 진행하는 미국의 자주포 성능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러한 한국의 일련의 행동들은 중국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인들은 인도와 무기협정을 체결한 이후 엄청난 양의 무기를 인도에게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무기 수출 논의를 벌였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영국이 연합하여 남중국해를 침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대립하는 배은망덕한 길을 택하고 말았다. 사실 과거 한중 관계는 꽤 좋았지만 사드가 한국에 도입된 이후 한중 간 외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한국은 중국의 체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더 많은 나라에게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내세우는 기술 이전이란 무기는 상대적으로 방산이 낙후되어 첨단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판매 비법이다. 한국은 인도의 K9 자주포를 판매할 때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항을 제시했고 곧바로 인도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 한화와 인도 정부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관계는 경전차 공동 개발 및 관련된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협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된 K9은 기껏해야 민첩한 기동력을 가진 첨단 자주포에 불과하며 이는 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 작전에 적합한 경전차와 더불어 현재 인도 육군에 가장 시급한 무기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국가에게 지속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수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한국은 중국의 적이 될 계획을 세웠고 그를 위해 고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한국이 인도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PCL-181 자주포가 특히 산소가 부족한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엔진 속도, 지구력, 유연성 면에서 앞서는 무기이며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짧고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제어와 교정이 개선되고 반자동 탄약제 적재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자랑해왔습니다. 그러면서 K9 자주포가 자국의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우겨왔습니다. 하지만 포탄을 쏠 때마다 포신이 떨리고 차체가 덜덜 떨리며 요동치는 중국 자주포는 전투에서는 무용지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주포의 특징은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합니다. 높은 해발 고도에서도 잘 작동하며 라다크와 시킴의 추운 사막지대에 배치해도 끄떡없습니다. 한국에서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면 그 어디에서도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 K9을 만들어낸 한국은 극악의 뜨거운 사막이나 혹한의 산속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술을 전 세계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